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목을 Average is all you need라고 적어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는 팀 소개드리고 대회 소개드리고 EDA 모델링, 결론, 소감 이렇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팀 소개는 이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회는 사실 거의 아까 앞에조가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는 이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저희는 그냥 기존 데이터셋 외에 한 50개 정도 피처를 추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가설 검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RMSE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게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더나 오버 에스티메이트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저희는 먼저 조금 파악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일단 경제적인 요인이 일단 큽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수록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강남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그리고 한강뷰가 보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비싸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평수가 넓거나 브랜드 아파트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생활적 요인으로 학교, 지하철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울수록 부동산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시계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직접 거래를 기반으로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시기적인 요인, 타임 시리즈 그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주요적으로 봤던 것들을 한번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결측지가 존재하는 열이 그 아파트와 관련된 정보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서울시의 건축물 대장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이 데이터에서 구별로 모든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이제 위경도 기반으로 매칭시켜서 합치는 형태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면적이랑 타겟이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아까 앞서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봤고 실제로 상관관계가 맞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피처로 넣었고요. 그리고 구별 1인당 평균 급여는 결국은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좋은 부동산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지표까지 피처까지도 넣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일 아파트 내에서 결국은 이제 전용 면적 타입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복도 유형도 이제 컬럼이 많이 결측지가 많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평균값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참고 버스 정류장 데이터랑 위경도 결합해서 넣었습니다. 이거 학교도 저희가 직접 해서 구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기로는 사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단기로는 직전 시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저희가 학습하려는 데이터는 사실 2005년도에 부동산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데이터만 학습하기로 했고 그래서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 대한 직전 거래 가격을 이전 가격이란 컬럼으로 추가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당 이전 가격과 타겟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0.98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 저가 아파트랑 평수는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월등하게 높은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고가 아파트 예측에 있어서는 이런 이전 가격을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델링인데요. 일단은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저희는 아래와 같은 고민을 통해 도출을 했는데요. 일단 부동산 데이터는 자산 가격이라는 특성상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가격 상승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한 여러 호재 등으로 인해서 가격 차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20년에 걸쳐 찾거나 정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최신 3년 만의 데이터를 잘 학습을 시키면 이후부터는 잘 예측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트레인 밸리드를 랜덤 스플릿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를 밸리데이션으로 선정하고 그 이전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 셋으로 지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모델을 비교하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습 자체도 3년 이내에 부동산 데이터만 활용해서 시기적 특성 요소를 최대한 이제 호재나 뭐 이런 비정형 데이터의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밸리데이션 RMSE와 리더보드 RMSE 결과가 비례하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각자 5명의 모델을 다 돌렸는데 그냥 1월부터 3월을 밸리데이션으로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를 테스트 데이터 셋이라고 정의를 해서 그 간의 비교를 진행을 해서 최우수 모델로 이제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대별로 별도 모델을 구축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RMSA가 10만이라는 숫자가 매우 자주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 10만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희가 모든 결측지에 대해서 10억씩 틀린다라는 게 10만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지표가 많이 틀린다는 거는 저희가 고가 아파트를 못 맞추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기여를 했고요. 그러면 결국 밸리데이션 데이터에서 예측을 잘 못하는 모델을 봐도 90억짜리 아파트를 28억으로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종 모델은 30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예측하는 모델과 그 이하 가격대 아파트를 예측하는 모델을 분리하고 답을 합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0억 이상 고가라는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것을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1월부터 그 2023년 6월 동안 30억 이상으로 거래된 아파트들만 모두 가져와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고가 아파트를 위한 별도 데이터셋으로 구축을 했고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이 아파트명을 가진 인덱스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차피 프로모덕션에서 이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별도로 고가 아파트를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고가 아파트는 100만 개의 데이터 중에 0.001%에 해당하는 데이터밖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만을 위해서 모든 하나의 모델로 이 0.001%의 데이터를 잘 학습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야 되는 게 실제 뭐 실무에 들어가더라도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저가 모델링을 뭐 오른쪽에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내렸고요. 그래서 테스트는 거의 한 10,000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30,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 경우에는 굉장히 시세 차익이 정말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대 더 비싸다 보니까 사실 RMS가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최종 제출 모델은 저희는 결국 이걸 합쳐서 이제 냈고 이제 퍼블릭은 이제 10만이 나왔고 뭐 프라이빗은 8만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퍼블릭은 저희가 그냥 4월부터 6월까지 예측한 그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모델링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MSE 10만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저희가 다양한 피처, 최적화 등으로 모델을 돌려도 항상 전용 가격, 전용 면적 가격만으로 학습한 모델의 RMSE인 8만 8천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10만이라는 스코어를 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으로 8만 8천을 기록한 모델과 비교해 보더라도 저희 모델이 훨씬 성능이 좋았지만 실제 리더보드만 가면 10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RMSE 10만은 모든 결측지에 대해서 10억만큼 틀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2023년 4월부터 6개월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10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답이 10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0을 다 제출을 해도 RMSE가 10만이 나온다라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테스트 데이터가 4,600개로 적은 편인데 최적화해도 10억씩 틀린다는 건 결국 엄청 비싼 아파트에 대해서 모델이 완전히 못 맞추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만 8천 스코어 모델도 가장 비싼 가격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 타겟값이 30억이 나오는데 실제로 테스트 셋에서는 180억짜리 모델이 있었습니다. 18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게 20억에 10억으로 한 개 잘못 예측하는 것 기준으로 150개 틀린 거랑 거의 똑같은 스코어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되는 원인은 비싼 아파트 가격을 잘 못 맞추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8만 8천 스코어가 나오는 거를 남기고 고가 아파트라고 예측한 40억 이상 96개만 바꿔서 제출을 했는데 오히려 개당 6억씩 못 맞추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가 아파트 그래서 저희 모델이 잘못됐나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고가 아파트 예측 모델이 40억 이상이라고 예측한 아파트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그것만 바꿔서 제출을 했는데 오히려 46만에 오히려 이거 46만에서 9.3으로 오히려 더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제출해보니 오히려 제가 예측한 모델보다 99만 6천으로 8억씩 더 못 맞추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답인 실거래가로 넣었는데 예측값보다 오픈 리더보드보다 점수가 떨어진다라는 게 저희가 약간의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저 빨간색이 실제 가격이고요. 그리고 저 노란색이 고가 아파트 예측 모델, 저희가 예측한 모델의 가격이고, 저 파란색이 베스트 모델의 좌표를 찍어둔 겁니다. 시각적으로만 봐도 노란색이 빨간색을 더 잘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오른쪽 아파트의 실제 가격 파르크 한남이 180억이고 저희가 예측한 게 116억, 그리고 실제 리더보드 베스트 모델이 9.6억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뭔가 그러면 어차피 그러니까 오픈 리더보드 데이터 자체가 반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좀 잘못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테스트 데이터셋에 인덱스가 꼬인 걸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더 디벨롭 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저희 지식적으로는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1월부터 6월에 일어난 모든 실거래 평균을 넣어보자라고 해서 넣어봤더니 8만 8천에서 8만 6천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1월부터 3월에 일어난 모든 실거래가 평균을 넣어보니 조금 감소했고, 그 4월부터 6월부터 일어난 모든 실거래가 평균을 넣어보니 이것도 역시 조금 8만 8천에서 조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고가 예측 아파트를 더 잘 맞춘 모델보다 그냥 평균값을 넣은 게 더 잘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지식칸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인덱스와 정답이 잘 매칭되어 있었다면 저희가 예측한 고가 아파트 데이터 96개에 정답을 바꿔서 넣었어도 지표가 떨어졌거나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4,636개 중에 96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면 그 오픈 리더보드 점수는 변함이 없었을 거고요. 대신에 점수 변화가 일어난다 오히려 나빠졌다면 저희 고가 데이터가 잘못 예측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실거래가로 저희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 저희 베스트 모델 대비해서 RMSA가 30분의 1배 정도로 낮았고요. 그래서 팀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걸 대회 마지막 날에 파악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저희 지식상으로는 이 가설 검증만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고가 아파트 모델 혼합과 리더보드 1등 모델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최종 등수는 2등을 차지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등으로 제출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10만 5,019를 그대로 그냥 다 넣어서 제출한 게 저희가 이제 2등으로 나온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 소감은 사실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대회였고, 외부 데이터 이용하기 위해서 도메인이 제일 중요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멘토님들이 많이 이제 피드백을 주셔서 되게 즐겁게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저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 편안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고가 아파트 기준을 처음에 아까 30억 이상인 아파트 따로 빼서 모델 만드셨다고 했는데 뒤에서 또 40억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고가 아파트 예측 모델은 몇 억 이상인 걸로 만드신 건가요? 30억으로 한 게 맞고요. 저희가 처음에 30억을 했을 때는 대회 딱 직전 12시였어요. 근데 엄청 기대를 하고 딱 넣었는데 30억 넣었더니 점수가 오히려 올라갔네 라고 해서 멘붕이 나서 그냥 저희 팀 내부적으로 그러면 30억은 솔직히 틀릴 수도 있으니까 베스트 모델도 30억은 예측을 하니까 그러면 저희 40억까지 일단 컷을 최대한 올려볼까요? 해서 이제 제출한 게 이제 40억에 대한 결과고요. 30억에 대한 결과도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네. 리더보드에 제출돼서. 네, 그러면은 지금 30억이 처음에 30억을 산정한 근거랑 그리고 이후에 30억, 40억 이렇게 지금 고가 아파트
그 기준을 정리했던, 그러니까 수정하면서 조정했던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30억을 기준으로 삼은 근거가 어떻게 돼요? 일단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020년 1월 동안 2020년 6월까지 30억 이상으로 거래된 아파트를 모두 가져와서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 셋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에서는 사실은 조금 정확히 맞진 않아요. 왜냐면 예측 가격이 40억 이상, 30억 이상인 걸로만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 아파트가 이거냐라고 좀 보기는 어렵긴 한데 일단은 네 그렇긴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뭔가 드는 생각이 이렇게 모델을 지금 구분해서 만드시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고가 아파트 전용 모델을 만든다. 이건 되게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근거를 만드는 게 조금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낮춰서 20억으로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40억, 50억일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보면 베스트 모델 조정할 때가 좀 더 유의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같은 생각으로 드는 거는 그 고가 아파트를 단순히 그 30억이라고 하는 그 돈 하나로만 규정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모델을 나눈다고 했을 때 왜 그 모델에서 이 기준을 선택했는지가 실제 EDA 한 결과나 이런 데서 나왔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전 엄청 좋은 피드백 주신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대회에서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걸 좀 파악하게 된 게 맨 마지막에 좀 엄청 엉성한 이유가 저희가 오픈 리더보드가 이제 올랐으면은 이 모델을 더 딥하게 파봤을 텐데 저희는 이제 심적으로는 이게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오픈 리더보드에서는 점수가 더 올라가 버리니까 이걸 좀 더 이제 깊게 확신을 가지고 못 팠던 게 이제 저희 내부적인 좀 의사결정 판단 문제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드린 맥락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태스크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현업에 가서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직방, 가방 가가지고 데이터 분석팀에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랩에서 이거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 결국은 이거 만든 거를 나중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 모델을 나눴어요라고 할 때 그 30억이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가 설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여러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고 대통령만 바뀌어도 지금 모델 그 예측값이 달라진다라고 할 정도면 사실 그 고가 아파트를 나누는 게 그 30억 그거 기준 하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태클이 들어올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모델링을 할 때에도 이게 나중에 실제 현업에서 내가 비슷한 태클을 해결할 때 어떤 좀 태클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좀 흥미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사실 했던 그 리더보드 검증 그 방식이 되게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이제 대회를 뭐 저는 사실 데이폰이나 그러니까 캑을 말고 다른 플랫폼을 저는 사실 잘 안 써봐가지고 뭐 그 다른 플랫폼은 잘 모르지만 제가 캑을 하면서도 이런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리더보드, 프라이빗 리더보드의 차이이자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형태의 예측 데이터가 크기가 작고 그것들 사이의 차이가 충분히 클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시스템이 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측이라는 걸 할 때는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현업에서 이제 이걸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은 23년도 6월 이후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때는 큰 이슈가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예측을 하는 타임에 부동산 규제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케글 대회 같은 경우들도 실제 예측이나 포캐스팅 그 기간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캐스팅 기간을 가져갈 때는 어떤 이슈 때문에 이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걸로 가격 예측을 할 때는 스테이블한 모델 하나, 그다음에 조금 더 피팅한 모델 하나를 가져가는 것도 방식인데, 근데 이제 제가 피드백 예전에 드릴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유동성이 좀 더 큰 것들 대비 갑자기 가격이 막 몇 달 동안 몇 억이 오르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EDA를 아마 하셨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논지대로 사실 그 고가 아파트를 잡고 이런 거 할 때 그냥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발표의 자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1, 2, 3, 4, 5, 6으로 밸리데이션을 하고 7, 8, 9를 맞추는 문제에서 고가 아파트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가져갔을 때의 이유로 그 이전에 EDA를 했을 때 갑자기 어떤 아파트가 또는 고가 아파트라고 우리가 잡았던 게 갑자기 3달 만에 10억이 20억이 되고 이런 케이스는 잘 없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가 아파트 라인에 있었던 애가 갑자기 몇 달 만에 고가 아파트가 되는 케이스 같은 게 있으면 모델에서 들어오는 인풋이 바뀔 수 있잖아요. 7, 8, 9월에.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확인하지 않았었다. 확인했더니 없었다. 확인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확인했는데 없었다. 이랬으면 이제 고가 아파트를 그대로 가져가는 기준도 EDA로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이제 그 데이브가 주신 그 피드백도 여전히 유효하게 왜 30억을 잡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게 ED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비슷한 예시로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것도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같은 것도 해볼 수는 있어요. 물론 클러스터링은 지금 제시한 기준보다는 약간 논지적으로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됐느냐, 클러스터링 결과 얼마나 잘 나왔느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도 이게 어쨌든 간 지도학습 문제로 문제가 되어 있고 예측 모델도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0억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저 30억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가 되는 기준을 도메인적으로라든 EDA로라든 이런 걸로 좀 추가를 하면 확실한 근거들이 그냥 제시가 돼서 저는 되게 탄탄한 모델 방식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모델링한 어프로치를 되게 많이 써요. 제가 이제 이 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조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피드백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데이터 집단이 분명히 RMSE가 이렇게 큰 거면 아마 엄청 틀리는 곳이 있을 거다. 왜냐면 RMSE란 지표 자체가 스퀘어드를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거라서 많이 틀리는 게 있으면 엄청 커지니까 에러 값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엄청나게 큰 값이 틀리는 게 있을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억 3천짜리 1,000만 원 틀리는 거 갖고는 저 스코어가 안 나오는데 몇십억을 틀려야 저 스코어가 계산해서 역산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시그니엘 같은 거를 잘 못 맞추는 거고, 특히나 이제 리니어 모델들이 이런 큰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데이터의 경향성이 엄청 커지는 경우에서 이걸 잘 못 맞추니까 그럴 때 뭐 로그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맞춘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이 가능한데, 지금은 사실 트리 모델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덜 하겠지만 어쨌든 뭐 롱테일이든 아니면 그쪽 끝에 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슈를 크게 주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서 RMSE라는 지표 상에서는 저는 이런 고가 가격 아파트를 따로 만들어서 쓰는 게 되게 정말 좋은 어프로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시하신 모델 방법론이나 검증하는 방식은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